안녕하세요. 캠퍼스 위드 캠퍼스 지기입니다. 오늘 선베이 가이드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네, 안녕하세요. 다리꼴농원 김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바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2019년부터 재배를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한번 수확을 하셨고 2021년에 이제 생산 출하를 또 하셨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바나나가 생산된다는 게 엄청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남부지방보다 또 춥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약간 바나나 재배를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대 가수를 재배한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수입산과 비교했을 때 뭐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가장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네. 이런 가치를 인정해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네, 보니까 지난해에 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제9회 안성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표창을 또 받으셨고요. 바나나도 수확되는 대로 다 전량 이렇게 출하가 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꽤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시고 결국 이렇게 출하까지 다 되고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이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성공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가치를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2020년부터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현재 무농약 인증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1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좀 제가 바나나 하기 전부터도 학교 급식을 관련해서 뭐 밭에 그 양파나 마늘이나 감자 등을 출하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나나 판로가 생긴 거죠. 사실 저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는데 판로 없이 절대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해봤자 소비자들이 원치 않거나 모르는 그런 작물들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재배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유통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입 바나나는 이제 농약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거의 다 약품 처리하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친환경 재배 이렇게 무농약으로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려움은 사실 농약도 쓰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 제가 2019년부터 재배했지만 그때 당시에 PLS 제도라고 그러니까 농약을 구입하면 농약 그 내부에 설명서라고 할까 그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작물을 얼마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게 등록된 그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 단 한 개의 농약만 적용되어 있었고 2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차피 저는 농약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차피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친환경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움은 없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가 계속 물어봐요. 혹시 뭐 병충해가 아예 없어서 뭐 약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고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라고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벌레도 맛을 봐야 느는 거고 병원균도 마찬가지. 병원균도 결국 생물이거든요. 생물들도 맛을 봐야 이게 먹을만하네? 살만하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또 이렇게 바나나 재배를 도전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도 많은 자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키우자 오이를 키웠었는데 오이는 이거 사진만 찍어서 한번 어디 그 농업시스템 어디에 뭐 올리면은 이거 무슨 병이니까 무슨 약 주세요까지 다 나와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키우신 분들 제가 시작했을 때 10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무슨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논문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줘야 돼? 얘가 비료는 얼마나 먹어? 이런 병에 뭐가 있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사실 근데 그 제일 보람찼을 때는 그 과정을 지나서 얘가 꽃이 피거든요. 그 첫 꽃을 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죠. 됐다 라고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순간 같아요. 완전 제로 베이스였을 것이죠. 네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이제 농업인이 또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부터 옛날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참 그때 고민할 나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공부하기 싫었죠. 다들 똑같겠지만. 그리고 뭐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고등학교도 농구로 진학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농업으로 활동 이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수산대 진학을 또 하셨고 지난해 보니까 전공심화과정도 농업이랑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 병행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학교를 다닌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농업이 어딜 뭐 제가 취업을 할 건 아니지만 무슨 경력을 적을 때
농업 네.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제가 뭘 하든 또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기입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현실 네. 스펙이죠, 사실은. 네. 네, 사실 농업 몇 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많이 고민했었고 제가 원래 교육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등록된 교육 시간만 지금 550시간 정도 되거든요. 제 스펙이 돼야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뭐 사업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좀 청년 농업인들 많이 생기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왜냐면은 청년 농업인들 많이 생기고 많은 사업을 도전하고 할 텐데 그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결국 이런 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결국 교육받고 그것도 이제 인증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그냥 농업한 거와 다르게.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귀농을 생각하고 농촌을 찾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21년에 20대에서 30대 귀농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네.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귀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네. 그거는 정말 요즘은 꿈 같은 얘기죠.